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입니다. 이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조문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주인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은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여자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자가 제 남편의 마지막 애인이었다는 겁니다. 26살.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입니다.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라면서요. 과연 저는 이 뻔뻔한 여자에게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동안 바람피운 남편과 그 애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승리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은 평생 무료입니다. 편하게 눌러두세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복수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58입니다. 남편 강민수와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함께 산척했습니다.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직장도 좋았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3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말이면 놀이터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빠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회식했어. 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출장 간다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 만나느라. 저는 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장난으로 보낸 거야. 저는 또 넘어갔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 한 여자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몰랐습니다. 계속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저는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 어떠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가자.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낮에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실수라고요? 20년 동안 계속 실수하신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받기 힘듭니다. 재산 분할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동영상, 녹음. 많이 모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미리 정리하세요. 남편 명의를 부인 명의로 옮기세요. 합법적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철저하게 모으자. 그리고 복수하자. 그날부터 저의 10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 오빠 선물 고마워. 오빠 사랑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문자를 찍었습니다. 카카오톡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들 사진, 호텔 방 사진, 침대 사진, 모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을 미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할 때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기차를 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다른 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내렸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3시간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남편 통장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통장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씩 한 여자 계좌로 갔습니다.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박수진이라는 여자 계좌로 갔습니다. 총 3명의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받는 사람별로 완벽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USB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네 번째로 한 일은 남편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는 순간들, 바람 피운 걸 시인하는 순간들, 모두 녹음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일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그래? 의심병 있어? 모두 녹음됐습니다. 다른 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그 말도 녹음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것, 그것도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일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세 채, 상가 건물 하나, 주식, 예금, 총 50억쯤 됐습니다. 이걸 제 명의로 옮겨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알려줬습니다. 증여를 하세요. 배우자 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됩니다. 10년마다 6억씩 무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세무사가 또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매매로 하세요. 남편이 부인에게 파는 겁니다. 시세보다 싸게. 부부간 거래는 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단 남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명의로 재산 좀 옮기면 안 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배우자 명의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대요. 남편은 의심했습니다. 진짜야? 저는 세무사가 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남편은 자료를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그날부터 재산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조금씩, 아파트 한 채씩, 주식 조금씩, 5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남편 명의 재산이 제 명의가 됐습니다. 아파트 세 채, 상가 건물, 주식, 예금,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혼 준비라는 걸, 이게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그저 세금 아끼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30년 동안 바람 피운 남편.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심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야 할지.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빠를 봤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뜻을 따라야지.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 편하게 보내드려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장치를 떼주세요. 2024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첫날 조문객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위로했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임신했는데 왜 왔지?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자를 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게 분명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민수 오빠의 약혼녀예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약혼녀라고?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약혼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오빠 아기 가졌어요. 7개월이에요. 오빠가 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인분이랑 이혼하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당신이 오빠 아들이에요? 오빠가 얘기 많이 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얘기한 적 없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빠가 저한테 쓴 각서예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재산 절반 준다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나 강민수는 이지은과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현 부인과 이혼 후 재산 절반을 이지은에게 준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서명도 있었습니다. 남편 서명이 맞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재산 절반 주셔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도요. 오빠가 저 혼자 임신하게 놔두고 돌아가셨잖아요. 50억 주세요. 조문객들이 놀랐습니다. 50억? 저 여자 미쳤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래요.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요. 제 권리 찾을 거예요. 아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산도 못 받으면 어떡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 장례식인데. 여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아기도 키워야 하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야기하죠. 여자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아들과 딸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남편 아기가 맞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DNA 검사할 수 있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얼마나 줬나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았어요. 2년 동안요. 그리고 이 가방이랑 옷이랑 다 오빠가 사준 거예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24개월. 7,200만 원. 가방과 옷까지 하면 1억쯤 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예요. 각서도 있고 아기도 있으니까.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저 여자한테 재산 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푼도 안 줘. 딸이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각서도 있는데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야. 아빠가 바람피운 증거. 그리고 저 여자를 무너뜨릴 증거.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만났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였습니다. 사진 300장, 동영상 50개, 녹음 파일 100개, 통장 거래 내역 10년치.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 다 모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확률 99%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여자 요구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첫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 약속한 건 무효예요. 둘째, 태아는 상속권이 있지만 사실혼 관계 증명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어요. 셋째, 이 여자는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기죄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한테 준 돈, 결혼 약속받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결혼했어요.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럼 이 여자는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겁니다. 사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빚도 문제예요. 확인해 봤더니 남편 명의 대출이 10억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10억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용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이요. 이 빚은 상속인이 갚아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죠. 하지만 부인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잖아요.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그럼 자녀들만 상속받아요. 자녀들도 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남편이 생전에 준 돈을 추적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받은 1억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은 씨가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절반과 위자료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재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비싼 변호사 같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고인과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로 각서가 있습니다. 고인이 직접 쓴 결혼 약속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인은 이미 합법적인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주모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친자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DNA 검사 동의하십니까? 이지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재판합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태아 양수 검사였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일치율 99.99%, 남편 아이가 맞았습니다. 이지은이 웃었습니다. 맞죠? 오빠 아기 맞다니까요. 다음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청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판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확인하시면 고인 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식, 예금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5년 전에 합법적으로 증여했습니다. 따라서 상속할 재산이 없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재산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하지만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합법입니다. 증여세도 다 냈습니다.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가 확인됩니다. 합법적 절차입니다. 이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한테 재산 주기로 했다고요.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고인에게 줄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이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죠. 우리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위자료요? 오히려 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또 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들 사진, 호텔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대본 모두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30년간 지속적으로 혼외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 여자와 동시에 관계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를 10년간 참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컸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제 재판장님, 이건 제 의뢰인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이지은 씨도 그중 한 명이니까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이지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쇼핑하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이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우리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돈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통장 내역을 보세요. 2년간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품도 받았죠. 가방, 옷, 신발. 총 1억 상당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남녀 간 선물은 자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이건 사기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지은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여기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요? 제가 뭘 사기쳤다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기혼 남성에게 결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혼 의사도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건 사기죠. 이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이혼 소송 제기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혼 상담 받은 기록이라도요? 이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고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어요. 5년 동안 차근차근. 이혼할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이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냈습니다. 남편 빚 증서였습니다. 10억 대출 증서.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에게는 빚이 10억 있습니다. 이 빚은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뭡니까?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지은 씨가 받은 1억 같은 거죠. 이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돌려줘야 한다고요? 우리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채권자가 청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니까요. 이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 재산이 없으므로 분할할 것이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기각합니다. 원고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고소권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지은을 봤습니다. 이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3개월 후 이지은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3년간 감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 1억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성공했습니다. 남편 재산은 모두 제 것이 됐습니다. 50억 전부. 아들과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세요. 엄마 거예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셨으니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성 쉼터를 만들기로. 저처럼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들, 갈 곳 없는 여자들,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30억을 기부했습니다. 쉼터 건물을 샀습니다. 운영비도 됐습니다. 쉼터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도 연결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여자들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어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도 하고 재산도 받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남편 무덤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30년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당신 재산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여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돌아섰습니다. 무덤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없는 삶, 자유로운 삶,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쉼터 여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참고 준비한 복수, 통쾌하셨나요? 댓글창에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통 겪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 모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녹음하세요. 통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산 정리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창에 증거 모으기 5글자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